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윌리 시리즈 4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윌리, 그 다음에 미술관에 간 윌리, 윌리와 휴, 축구선수 윌리, 이렇게 4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윌리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윌리가 누워 있습니다. 윌리는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꿈꾸는 윌리라고 했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요 것으로 한번 표지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 유리병 위에 이렇게 또 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앤서니 브라운의 그 그림책 안에는 숨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그림 하나하나를 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그림 읽기가 가장 좋은 그림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윌리는 어떤 꿈을 꿀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윌리는 별별게 다 되고 싶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가가 되기도 해요. 꿈에서는. 그리고 탐험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과 내가 미래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떤 때는 거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꿈에서 거지가 된 적도 있고 또 왕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도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정말 그 이야기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꿈속에서는 사나운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악당을 무찌르는 영이 되기도 해요. 꿈에서야 뭐 어떤 걸 못하겠나요? 별별 꿈을 다 꾸죠. 그게 바로 아이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윌리라고 하는 그림책에는 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아니면 윌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고 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한번 꿈꾸는 윌리를 읽어보고 나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나는 어떤 게 되는 꿈을 꾸었을까? 라고 하는 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그렇다면 만약에 윌리처럼 이렇게 많은 꿈을 꾸었다고 하면 정말 나는 어떤 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그리고 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진로 교육의 하고는 또 다르게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것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는지,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정말 행복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윌리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내가 꿈꿔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나만의 꿈꾸는 땡땡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윌리였습니다. 다음 그림책은 미술관에 간 윌리입니다. 여기 보면 윌리가 여기 앤서니 브라운을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네요. 미술관에 간 윌리는 요 앞에 이런 문장이 미술관에 간 윌리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책을 나에게 영감을 준 모든 위대한 화가들에게 바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책 뒤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페이지를 보면 여기 내가 영감을 받은 그 작가들의 원작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품 펼치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 들어가는 모습은 그 앤서니 브라운 같지 않으시나요? 예, 가면을 벗고 들어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작품, 이 앤서니 브라운 이 미술관에 간 밀리에 나오는 그림들의 원작자들의 그림들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관에 간 밀리는 미술관에 가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자, 그러면 미술관에 간 밀리 작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른 아침의 꿈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은 일요일의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패러디한 거고요. 정말 일요일 아침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내 생일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재밌었어. 그런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밀집 인형이라고 하는 고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야가 젊었을 때 그린 작품인데 그림 속 인물들은 그저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왠지 한 명 그 위에서 붕붕 뛰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재해석해서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영장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터키 목욕탕이라고 하는 작품을 패러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으로 앵그르가 80대에 그린 작품이래요. 그런데 딱 봐도 조금 이렇게 목욕탕 안에 또 후끈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뭐야. 이봐 내 손은 언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의 그 모습을 패러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비한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많이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재해석했네요. 굉장히 유명한 초상화의 주인공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덧칠을 많이 한 그림으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 모나리자를 봤는데요. 저는 그런 미술관에서 그 옛 작품들을 보면 꼭 옆에 작가가 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물감도 레오나르도가 직접 짜서 그걸 가지고 붓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졌던 것을 내가 그 옆에서 직접 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술관에 가면 그 작가들이 더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품은 고깃배에 한가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종일 아무것도 못 잡다가 한꺼번에 정말 그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아니라 저긴 바나나네요. 그리고 돼지가 저렇게 또 바나나를 가지고 이렇게 헤엄치고 가네요. 예, 이 그림은 청어잡이 그물이라고 해서 호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어촌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패러디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오고요. 그 작품들이 모두 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작품과 또
앤서니 브라운이 이렇게 재해석한 그림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에 간 윌리였습니다. 그 다음 윌리 시리즈 세 번째로 윌리와 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윌리와 휴는 윌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게 보이고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고 이런 윌리인데, 이 윌리에게 휴라고 하는 옆에 보면 듬직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윌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모두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윌리만 혼자 이렇게 외롭네요. 하다못해 이렇게 고양이도 짝이 있고 요 뒤에 보시면 연도 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짝이 있는데 윌리만 이렇게 혼자네요. 예. 알사탕에서 보면, 알사탕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는 혼자 노는 게 재밌어 라고 하는데, 윌리는 전혀 혼자 노는 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껏 어깨가 처져서 걸어가다가 때마침 휴 제이프가 달려오다가 그만 둘이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둘이 꽝 부딪혔을 때 이렇게 덩치가 좋은 친구들과 사과를 하나요? 아니면은 작은 친구가 사과를 하나요? 예, 그런데 휴가 미안하다, 보지 못하고 걸었어 라고 하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어서 여러 군데 이제 놀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동물원에 갔네요. 그 동물원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 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은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파가 나와 있는데, 이 소파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책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소파가 나오거든요. 이 소파가 정말 앤서니 브라운의 책에는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 소파를 눈여겨보셨다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때 그 소파다 라고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돼지책에 나오는 그런 가족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윌리와 벌렁코라고 하는 그 그림책도 있어요. 그 벌렁코는 윌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도 벌렁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벌렁코를 휴가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윌리를 구해줘요. 예, 그래서 윌리와 휴가 덩치는 다르지만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좀 사귀기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가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와 휴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선수 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는 그렇게 건강하거나 막 활발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윌리는 작고 소심한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서 축구선수 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윌리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로 나와요. 보시면 축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윌리는 항상 이곳에 뛰기가 힘들어요. 저 뒤에 보시면 윌리가 뒤에서 막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매주 윌리는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러 갔어요. 열심히 뛰고 쫓아다니고 악착같이 달라붙지만 아무도 윌리한테는 공을 패스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윌리한테 공 패스해봤자 뺏길 게 뻔하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저녁 윌리는 오래된 파이 공장을 지나다가 이제 그때 누군가 이리저리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유행이 지난 축구복에 또 축구화를 신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윌리의 기억으로는 아빠가 입었던 옷이랑 꼭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축구는 참 잘하네요. 그래서 윌리는 지금 그 공장에서 마주친 그 사람과 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축구화가 있는 거예요. 윌리는 놀라서 축구화를 많이 바라보았어요. 윌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축구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윌리는 보도블록을 금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축구화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아이가 얼만큼 정말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벗어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온 윌리는 새 것처럼 보일 때까지 닦고 또 닦았어요. 예, 축구화를 열심히 닦고 있네요. 그 축구화를 신은 그 윌리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가 그동안 한 번도 윌리는 그 축구 시합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축구화를 신고 아주 잘 날쌔게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축구 명단에 윌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시합날 윌리는 그 요술 축구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윌리는 조금도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윌리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은 체면이 빠진 것처럼 그냥 막 넘어가고 헛발질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점수는 여전히 1대1이었죠. 그때 수비를 하고 있던 윌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윌리는 상대편 선수 하나를 따돌리고 또 따돌리고 결국은 골키퍼와 1대1로 남게 됩니다. 골키퍼는 어찌나 몸이 큰지 골대를 다 가리고 있네요. 윌리는 이 골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거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어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 나에게 주는 어떤 요술의 힘? 마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축구선수 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축구선수 윌리라고 하는 그림책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읽으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축구선수 윌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이야기로 두 번째고요. 이 윌리 시리즈를 4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꿈꾸는 윌리, 예. 그 다음에 미술관에 간 윌리, 그리고 윌리와 휴, 그 다음 축구선수 윌리, 이렇게 4권을 읽어봤는데 윌리 시리즈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 보시면 앤서니 브라운은 그 어떤 그림책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작해야 된다, 너 자신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윌리 작품을 보는 아이들에게 앤서니 브라운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대요. 윌리가 몇 살일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윌리가 몇 살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이들이 다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그림책은 자신을 투사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 모습이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투사되던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인물에게 투사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그 앤서니 브라운의 윌리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